네, 어제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여야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와 그에 따른 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강서구청장 선거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어제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일단 이번 결과의 의미 어떻게 분석을 좀 하시는지요? 우선은 보궐선거, 특히나 기초단체장 보궐선거다 그러면 30% 안팎의 투표율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번에는 48%를 상회할 정도로 거의 본투표, 지방선거의 본투표율에 육박할 만큼의 관심도를 많이 보였다는 선거가 하나의 특색이고, 또 하나는 여야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과거 지난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방선거에서 또 민주당이 패배를 했는데 그때 차이가 났던 만큼의 표 차이가 이번에 났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국민들이 무슨 이런 선거가 있지라고 어이없어 했었던 것은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여당의 후보로 다시 나와서 국민들을 굉장히 어이없게 했던 뭐 이런 이제 특성들이 좀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어떤 민주당의 승리다라기보단 무리하게 사면복권하고 무리하게 공천을 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매서운 회초리를 든 것이 아닌가 싶고요. 승리한 쪽은 승리한 대로 이것에 취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서 더 나쁜 악영향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또한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심의 엄중한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정권의 심판이다, 또 수도권 민심의 반영이다, 전체적 수도권 민심과 일치한다, 이렇게는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강서구라는 자체가 지역구 3개가 있는데 다 민주당 의원들이고 민주당이 텃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결과는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 수치가 어쨌든 높게 격차가 벌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이게 이제 민주당이 텃밭이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 민심과 일치한다, 이렇게는 보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 과다한 것 같고, 그렇지만 성적표를 받아든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체 외부 변수를 제외하고 이 성적표 자체의 그 무게를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 결과에서 여야 각 당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일단 국민의힘 오늘 긴급 최고위 소집을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 자리에서 한 발언을 보니까 분골쇄신하겠다, 겸허히 받아들이며 성찰하겠다라는 언급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지도부의 책임론은 피해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도부의 책임론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표차가 그렇게 많이 났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책임론 당연히 불거질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아침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는 어느 신문에서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를 건의했다는 얘기도 최고위에서 나오고 있던 모양인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어떤 액션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분골쇄신하겠다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게 말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강서구청이라고 하는 한 개 구청장 선거를 가지고 지도부 전체가 흔들려야 되느냐, 당대표의 위치까지 흔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직을 재정비하는,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지우는 그런 상황에서 더 강한 그립을 가지고 당을 갖다가 장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지도부 내에서 책임론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마찬가지로 여쭤보죠. 국정에 대해서 매우 매서운 회초리를 국민들이 들었는데 작은 선거였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다음번 총선에서 더 무서운 회초리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서 휘두를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힘이 쏠릴 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균형 잡힌 가운데에서 서로 건전한 경쟁을 하는 것,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일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 뜻대로의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뭐 지난번에 임명된 3명의 장관 지명자 중에서 이제 2명은 벌써 임명이 됐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과연 이런 인사들을 국무위원으로 장관으로 임명해도 되나라는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임명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국정 운영을 바꿔라라는 국민의 명령인데 뭐 작은 선거니까라고 갑자기 이제 입장을 바꿔가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에서 매우 무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대리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는 김기현 대표가 책임진다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롯이 책임지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물러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는 김기현 대표는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 또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내년 총선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낼 거냐 말 거냐라는 고민을 전 다시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지 않으면 저는 국정이 힘을 받고 운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저는 쇄신하는 모습을 여당에서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상황을 재점검한다라고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비윤계라고 불리우는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포용하고 갈 것인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뭐 전략적인 미스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김태우 후보 본인의 규칙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선거인데 김태우를 내보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을 면하지 못할 것 같고, 그것도 이 선거를 강서구청이라고 하는 구청장이라고 하는 구청 단위 선거를 전국 선거로 만들면서 오히려 민주당에게 정권 심판의 명분을 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들여다보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총선인데 지금 이번 패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실패가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이 있고 시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을 분골쇄신해야 정말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혁신만이 내년 총선에서 살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 내에서 하나의 목소리만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방향을 정했을 때는 모두 다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 것이지만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다양한 참 여러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결집을 해서 내년 총선에 임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스스로 국민들이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 관계자도 관련 입장을 내놨는데 어떤 입장을 냈는지 보니까 정부는 어떤 선거 결과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짤막한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유체 이탈이죠. 어떤 선거든 그러니까 별 의미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선거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민심이니까 어떤 선거든. 근데 별 의미는 없다. 누구도 책임질 필요도 없다.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거죠. 아마 오늘 아침 오전 회의에 비서관 회의나 수석 회의를 했을 텐데 굉장히 침울했을 거예요. 그 분위기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께 보고를 드릴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노발대발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긴다면서 자신 있다면서 김태우로 승부해야 한다면서 라고 조언을 했던 참모들에게 아마 질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정쇄신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선거든 엄중하게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다라는 평가기 때문에 이 국민의 회초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구나라고 국민들은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3년 6개월가량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자세로 이렇게 민심을 소홀히 여기는 자세로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꾸려나갈 것인지 정말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 어떻게 해석하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게 워딩이 어떤 선거 결과든 엄중히 받아들인다. 어떤 선거 결과든이라고 들어가면서 그냥 뭐 선거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나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요 워딩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더 일반화시킨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뭐 지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도 이것을 결코 정장 선거 하나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누구나가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이 자체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잠깐 첨언하면요. 이 대목에서 정무수석, 시민사회 수석 그리고 다음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주요 비서진들은 지금 싹 다 나와야 됩니다. 책임을 지면서 동시에 내년 본인들 준비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 국민들 눈에는 비서진들 이렇게 바꿔주는구나.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묻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줄 시기예요. 마침 이제 내년 총선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대통령실에서 지금 보여줄 때 국민들이 아이고 그래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쓰는구나 라는 정도 평은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구청장 선거를 가지고 그렇게 과대 해석한다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것 같고요. 예, 물론 구청장 선거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전면적인 국정 쇄신의 계기가 돼야 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은 맞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하면 할수록 아마 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복귀영 대변인께서 잠시 김행 후보자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한간에서는 이번 결과가 김행 후보자 임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그렇죠. 지금 이 선거 결과가 이 나쁜 성적표를 받았던 상황에서 김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참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전체적인 여론을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도 그렇고 후보자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행 후보자가 이번에 이렇게 대패를 안겨준 일종의 원인 제공자 중에 한 명 아닐까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김행 후보자 지명 철회하는 것으로 그 국정쇄신을 한다. 이런 상징성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이 화날 거예요. 더 화나실 거예요. 김행 후보는 이미 자격이 없는 후보인 것이고 김행 후보의 이 청문회에서 보여준 이런 모습이 국민의힘이 그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게 된 그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국민들은 진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행 후보자를 지명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여기에 기존에 그동안 국정을 함께 논했던 주요 참모들과 내각들에 대해서 쇄신해야 될 이런 안들을 발표하고 준비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는 민주당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나온 내용이 윤석열 정권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온 게 윤 대통령의 사과, 총리 해임, 법무부 장관 파면 등에 대한 부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갈 때 걸었던 그런 요구 사항들을 다시 정리를 한 건데요. 이거 다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말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도 이렇게 약 23만 명 정도의 민심을 확인하는, 아무리 이쪽이 민주당 성향이 좀 강하다 할지라도 이런 정도의 민심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겸손한 모습의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아마 기대하고 있을 터인데, 글쎄요,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하자고 하면 오히려 더 안 할 거다라는 인식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 깔려 있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 정말 우리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지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무리 윤석열 전 정부가 쇄신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총선을 앞두고 서로 양당이 국민께 잘하기 경쟁을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야당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뭐 무시하거나 혹은 정쟁으로만 받아들이거나 라고 한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과가 내년 총선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저는 장담컨대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팽팽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야가. 저는 이번 결과를 확인한 우리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여론조사에서 더 혹독한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이 과거의 사례들에서 그렇게 나타났어요. 이 생각이 내 생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이구나 라고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국민에 대한 지지를 보내줬던 이런 분들이 이제는 이쪽은 안 되네, 정신을 못 차리네 라고 하면서 그 조사를 할 때도 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쇄신을 하고 혁신을 하는 대통령실의 모습과 정부 여당의 모습인 겁니다. 네, 야당의 목소리 존중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이 목소리가 정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낮은 자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를 두고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총리를 해임해야 된다, 법무부 장관을 파면해야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정쟁인 것입니다. 이 결과를 두고 오히려 민주당은 엄청나게 오만한 짓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 이겼다. 그것도 17% 넘는 대폭 압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지금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정쟁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실이 요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고 계속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이번 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에 있어서는 앞으로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게 지금 벌써부터 첫날부터 이런 오만한 자세를 보인다. 이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 압승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는 이제 공고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이 이제 여론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인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최우선적으로 이제 선결해야 될 과제, 당내 통합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졌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에서 내려와야죠. 그런 정도로 엄한 상황이에요. 여당도 똑같이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아주 상징적인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함으로 해서 당내의 이재명 대표 체제는 훨씬 더 공고해졌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 비명계라고 불리워지는 이분들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것인지가 앞으로 민주당 내 관심거리가 될 터인데, 저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2차례 정도 걸쳐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봐요. 한 번은 이제 퇴원하면서 강서구청장 지원 유세 때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큰 벽을 넘자라고 말씀을 한번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SNS를 통해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이 분열돼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당내 일부예요. 그 일부 몇 명, 그분들 이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분들 몇 명이라도 포용하고 가는 이런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숙제일 터인데, 이것이 일방적인 구애로만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과 비판만 했던, 그리고 이번 선거가
이기는 쪽은 페니실린 맞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폄훼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된다라고 하면 당내에 작은 충돌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이준석, 유승민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가해를 그 윤석열 대통령 일종의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좀 달라요.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이분들은 끊임없이 반대를 해왔던 것이라 저는 자연스럽게 총선을 앞두고 이분들을 당원들이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찰음을 최소화시켜내는 것, 이것이 앞으로 그 이재명 대표 체제 내에서 그 부여된 숙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당내 상황 말씀하시면서 국민의힘 당내 상황도 좀 비춰서 함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당권이 훨씬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래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재명 1인 독재 체제가 형성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 누가 거기에 그 토를 달겠습니까? 사실 뭐 토를 단다 그러면은 뭐 수박의 강도에 색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민주가 점점 더 색채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아마 민주당 뭐 저희들도 뭐 쇄신 혁신을 강도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은 혁신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혁신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